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어요. AI 연구자 두 분을 모시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JJ님, 지영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벨 씨, 저도 기대가 큽니다. 요즘 AI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트윗.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최근에 나온 딥MAS라는 프레임워크,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일반인은요,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한다고 하면 보통 텍스트로 채팅하는 걸 상상하거든요. 그런데 논문에서는 잠재 통신이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모든 말을 다 꺼내지 않고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잠재 통신은 그런 거예요. 에이전트들이 내부 표현, 예를 들어 키밸류 캐시 같은 걸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맞아. 텍스트로 대화하면 속도도 느리고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섞여 들어가거든. 그런데 내부 표현을 직접 공유하면 훨씬 효율적이야. 문제는 그걸 어떻게 최적화하느냐는 거지. 아, 그래서 딥MAS가 등장한 거군요. 그런데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른가요? 기존 연구는 보통 에이전트의 역할이나 오케스트레이션에 집중했어요. 에이전트 간 통신 방식은 고정된 인터페이스로만 다뤘죠. 딥MAS는 이 통신 자체를 학습 가능한 요소로 바꾼 거예요. 정확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공동으로 최적화한다는 점이야. 에이전트들이 각자 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함께 어떻게 정보를 인코딩하고 해석할지 배우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여줬나요? 수학 문제나 과학 질문 같은 어려운 벤치마크에서요.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AIME24라는 수학 추론 벤치마크에서 26.7%를 기록했고 GPQA 다이먼드라는 과학 QA에서는 20.2%를 달성했어요. 단일 에이전트나 텍스트 기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성능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점수만 높은 게 아니야. 디코딩 안정성도 크게 개선됐어. AI 모델이 가끔 이상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문제를 줄여준 거지. 와, 그럼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코딩을 도와주는 AI 비서 같은 데서요.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각자 다른 부분의 코드를 작성하면서 서로의 내부 상태를 공유하면 훨씬 일관성 있고 버그 없는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마치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작업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 잠재 통신이 너무 최적화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할 수도 있어. 투명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아,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딥MAS 같은 연구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런 우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해. 결국 AI는 도구일 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눴네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이사벨 씨 즐거웠습니다. 네, 좋은 대화였어요. 모두 감사합니다.